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기초경제수학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교재는요 형설출판사에서 나온 수험생을 위한 기초경제수학 특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머릿말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늘상 문제가 되는 게 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제학 관련해서가 경제학과가 이제 문과 있잖아요. 경제학 관련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근데 경영학과나 경제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뭐 기본적인 경제 원론이라든가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 같은 게 들어가긴 해요.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수식을 이용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부담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마련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수업 목적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려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뭐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보면요. 경제학에 보면 기초 수학 강의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쓰는 건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엄밀성이라든가 증명의 엄밀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원리도 좀 알면 좋겠지만 수학의 원리라기보다는 경제학의 원리를 알고 그거를 수식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공식을 증명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공식을 증명을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증명을 암기해가지고 뱉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경제학의 공식을 활용하고 경제학의 원리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식이 경제학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목적이 이겁니다. 네, 특히 수업 목적에서의 경제학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제학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의 범위까지만 한정해서 할 거예요. 제가요 대학원까지 가서 경제학을 전공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경제학의 방향이 또 수학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제학은 글쎄 수학이라는 툴을 또 많이 쓰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행태경제학, 행동경제학도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걸 다루려면 수학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은 수학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요 경제학 공부에 필요한 수학의 수준을 보는 건데 그것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수업 목적에만 필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범위가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경제 수학이라든가 뭐 1차, 2차 방정식 아니면 간단한 미분 이걸 설명했더니 여기도 나와 있듯이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의 정석을 가져와서 이걸 봐도 됩니까?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잘 해놨는데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가 사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 툴을요 경제학에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 필요 없는 것들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줄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필요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학만 다루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내용을 다 까먹었어. 근데 이 뒤에 머릿말 그 뒤에 목차 말씀드리면 사칙연산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덧셈 뺄셈서부터요. 그리고 간단한 수식이나 그래프 있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요즘 경제학 시험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수험 경제학에서요.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또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경제학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피해갈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말 문제로 하다 보면 정답이 막 복수 정답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계산 문제로 해버리게 되면은 정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 계산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수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에서는요. 여기 보세요. 간단한 연산의 부호부터 설명을 하면서 사칙 연산,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가감승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분수, 소수, 지수라든가 루트의 계산 이런 거요.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약하거나 좀 어설프신 분들도 있어서 거기서 못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챕터 2장에서는 비율과 평균 얘기할 겁니다. 비중과 평균. 그래서 퍼센트지 관련된 얘기와 평균, 또 더 나가서 지수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량 지수 또는 물가,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 하게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세 지수, 라스파이레스 지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지수와 관련된 얘기를 챕터 2장에서 배우고요. 경제학하면 사실 수학적인 원리를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식의 전개라든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에서 x는 해서 꼴로 정리해서 그래프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1차 방정식 또 1차 방정식과 관련된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별거 아닙니다.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경제학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곡선의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 곡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 3차 방정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분수식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생산함수의 형태라던가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형태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몰아놨습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역함수라든가 합성함수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이동과 곡선상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에서요, ISLM이라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설명하는 그 곡선을 설명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IS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끝나면 챕터 6장에선 수열과 복리 해가지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제학에서 특히 거시경제학 가면 승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재정, 정부 지출 승수라든가 통화 승수라든가 이런 것들 배울 때 우리가 관련된 등비, 등차 수열을 특히 등비 수열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와 관련된 그런 얘기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초월 함수 관련해 가지고는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간단하게 복리라든가 원리금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게 끝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또 더 나가서 고등학교 때도 하죠. 미분에 대해서 간단히 볼 겁니다. 미분의 기본적인 정확한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미분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미분을 경제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미분이라는 것은 그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한 개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를 우리가 단위당 그걸로 표현하는 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네, 평균과 한계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걸 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단일 변수, 단항식, 다항식에서의 미분법 방법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뭐 연쇄법칙이라는 체인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기본적인 미분법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요 밑에 챕터 7장에 보시면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미분법과 활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특히 우리한테는 주로 편미분에 초점 맞춰서 많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작이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편미분에 초점 맞춰서 살펴보고요. 전미분도 간단하게 아이디어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편미분에 초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경제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대표적인 게 오일러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 동조 함수, 오일러 정리, 동차 함수와 동조 함수의 성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로그와 관련해서 로그로 변환시켜서 변화율로 나타내고요. 그걸 또 이제 탄력성하고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작은요, 경제학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언제나 희소한 자원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투입하거나 주어진 비용을 투입했다 하면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합격을 하거나 A+를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합격하는 게 합격할 수 있도록 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최적화의 원리예요. 이 최적화의 원리를 할 때 라그랑지안 방식을 우리가 사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 라그랑지안 방식 우리가 그냥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문제 풀 때는 라그랑지안 방식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걸 배운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뒤에 챕터 10장에는 기초통계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지만 약간 확률이라는 개념과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 다음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 불확실성화에 선택하게 되면은 기대치, 기대소득, 뭐 기대 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 기대효용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화의 선택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뭐 공정한 보험이 어떤 거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원리를 적용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기초통계 얘기가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살짝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부록에서는 무슨 포물선, 그래프 그리기 등등 베이지 정리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 챕터 10장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거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하면 경작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 들어가면 경작할 때 여기 수요 공급이라든가 생산 가능 곡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서는 시장의 균형이라든가 탄력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게 각각의 우리 챕터에 나와 있는 예제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연습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 뒤에 그냥 수학적인 그 계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예제들을 집어넣었어요. 이것들은 보통 이제 교수님의 연습 문제, 교과서 연습 문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회계사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간평사나 등등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문제화시켜서 해당 파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가게 되면요.
예산선을 희소성을 나타내는 예산선 하에서 효용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무차별 곡선, 한계 대체율,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효용 극대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책에 담겨 있는 내용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동차함수, 동조함수 등등 이런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나 완전 보완제 등등 완전 대체 효용함수 이런 것들도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챕터별로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 시점 간 자원 배분이라 해서 우리가 현재만 사는 게 아니잖아. 미래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시간에 걸친 소비라던가 아니면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루고자 해요. 그 다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생산함수로 또 들어가게 되면요. 비용 극소화라는 거 해가지고요. 생산함수랑 여기 나와 있는 등량 곡선, 한계기술 대체율 이런 것들 그리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서 쭉 보게 될 것이고요. 다양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무슨 CES 생산함수, 완전 보완제, 완전 대체제 생산함수 이런 것들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생산물 시장으로 가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이런 거 하는데 그 완전 경쟁과 독점 시장에서도 역시 평균과 한계도 중요하고요. 독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탄력성을 고려한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이 있어요. 저는 아로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아로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 뭐 가격 차별이라든가 다공장 독점이라든가 꾸르노 내시 균형 같은 과점 시장의 모형 같은 것들도요. 우리가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걸 잘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된 일반 균형과 시장 실패, 공공재, 외부성 요 그래프예요.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화에서 여기 확률과 평균, 뭐 공분산, 상관계수, 포트폴리오 뭐 등등 거시경제학과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불확실성화의 선택인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용과 기대 가치, 그 다음에 확실성 등가 이거 계산 문제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버무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셨죠? 요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미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꼭 필요한 경제학 얘기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시로 가게 되면요. 우선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 많이 합니다. 아니면 경제성장률에서 실질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케인즈의 어떤 모형 들어가시게 되면 케인즈의 승수 효과에서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소비 함수라든가 투자 함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화폐 시장으로 가면요. 여러 가지 통화 승수라든가 이시 방정식 변화율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거. 더 나가서 노동 시장에서의 어떤 통계 얘기할 때 실업률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하게 여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곡선과 ISLM 곡선, 루카스 곡선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1차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국제경제학으로 가면요. 여기 나와 있는 비교위 그리고 구매력 평가설 여러 가지 환율 관련된 이자율 평가설 그런 식에 대해서 보고 그래프를 보게 될 텐데 그런 내용도 여기 우리가 배운 내용의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요. 솔로 모형이라든가 솔로 잔차 아니면 여러 가지 균형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는 그런 성장과 관련된 모형을 설명할 텐데 그때도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서부터요. 간단 미분까지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그냥 수험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리적인 계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 책에 보면 이렇게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넣어놨습니다. 뭐 굳이 테스트 안 해도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 뭐 덧셈, 뺄셈, 분수, 소수 계산하는 거
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것도 지수로 나타내고 루트 표현하는 거 이런 거요. 약간 이게 기초적인 얘기인데 경작하다 보면은 익숙하게 안 하다 보니까 저런 거 계산하는 데서 좀 이렇게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학교 수학책을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2장에서는 비율과 평균 이렇게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품목별로 있고 가격지수가 있을 때 이 가중평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가중치를 곱해주는 게 가중평균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가 이렇게 두 개의 이기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제와 X제랑 Y제가 있고 각각의 가격과 소비량이 있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요. 각각의 명목 소득지수, 실질 소득지수 이런 것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것을 라스파이레스 방식, 비교연도를 가지고 하는 게 파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물량지수 외에 수량지수 외에 물가지수까지 가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GDP 디플레이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챕터 2장에서 나온 거를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챕터 3장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거 막상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Y축 절편이 -2고 X축 절편이 5일 때 직선을 구해라.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랑 절편 이렇게 있지만 각각의 끝에 있는 절편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이해하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면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P와 Q로 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 나와 있잖아.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는 거 간단하죠. 근데 시험에 자주 또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요. 곡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런 거, 요걸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게 X제, Y제가 있을 때 이 10이 효용이야. 효용,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는 루트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을 그리세요. 한계 대체율을 구해서 표현하거나 Y로 정리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곡선의 방정식 XY 평면에 그리는 거 그걸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완전 보완제인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또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잖아요. 이거 L자 형태로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챕터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끝나게 되면은 챕터 5장에 보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이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수직으로 10개 합하고 수평으로 10개 합한 그래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요. 경작에서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양은 똑같은데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으로 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적재 같은 경우 있죠. 사용재요. 사용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수평으로 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 할 때 우리가 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여기서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로로 합했을 때 가로로 합했을 때 똑같습니다. 세로가 수직축이 P 이렇게 돼 있으니까 P로 합해라 공공재 얘기하는 것이고 가로로 합해라 가로가 Q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여기가 Q를 놓고요. 여기다 P를 놓기 때문에 세로로 합한다 P로 더해 공공재, 가로로 합한다 Q로 더해 사용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절에 수열과 복리 해가지고 무한등비 수열과 관련한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가 경작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지급 횟수가 무한이 되었을 때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를 뭐 설명을 다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식을 알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암기하세요. 공식을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를 그냥 간단하게 기초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수학에 대한 수리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게 되면 우리
경제학에 사용되는 수학적인 내용은 얼추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미분까지 여기는 빼놓긴 했는데 미분까지 좀 하시게 되면 경제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산 문제라든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경제학 짱박사 스터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짱 에코 스터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표지 같은 건 좀 바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올려놓거나 여기 보시면 동영상 약간 링크도 시켜놓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를 정리를 해서 재생 목록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제학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강의를 수강하시다가도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수식이 되게 많다 보니까 책이 구상은 되게 괜찮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오탈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민을 하시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고 중간중간에 오탈자 같은 거 생긴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정오표 같은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아마 경제학을 극복하고 합격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우리 수학과 관련된 기초경제 수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OT성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챕터 1장서부터 할 거예요. 수업하는 방법은 PPT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전자펜을 이용해서 설명한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직접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간단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파일을 제가 이렇게 잘 캡처해 가지고 설명드릴 부분만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잘 들으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쫙 리뷰를 해주시게 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연습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 경제학 수험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두시면 나중에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실 때도 이거 봤던 거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반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 문제가 오히려 이게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야 저거야 아니면 어떤 전제냐에 따라서 답이 막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적인 계산 문제가 더 편해질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리적인 계산 문제가 편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고득점의 합격을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1장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